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형 SUV 시장의 열기가 온통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올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방점을 찍을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의 소식들이 드디어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치 산타페와 소렌토에 출시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카니발은 그간 상당히 조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산타페와 소렌토로 쏠린 관심을 이어갈 준비를 위해 준비 운동을 들어간 느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달 말부터 현행 카니발의 생산 감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11월경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벌써 현행 모델 감산이라니 선뜻 이해가질 않는 행보인데요. 이는 카니발 대신 기아의 대형 전기차 EV9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또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EV9은 국내에선 한 달에 평균 1,000대가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도 출시 첫 달인 6월에는 1,334대, 그 다음 달인 7월에는 1,251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행 카니발의 감산까지 단행하면서 EV9을 밀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할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니발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45,000대가량을 판매하며 요새 가장 핫한 소렌토의 같은 기간 판매 대수인 36,000대를 가뿐히 누르고 기아 차종 내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일 정도로 독보적인 베스트셀링카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모델 출시를 위해 당분간 감산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럼 그 생산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같은 광명 공장에서 생산하는 EV9이라고 합니다. EV9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 연말 출격을 대기 중인데요. 대상은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내년부터 미국에서 EV9을 생산해 판매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전량을 생산해 해외로 차량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니발의 감산 소식은 EV9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일 듯 싶기도 한데요. 결국 기아는 내부적으로 카니발의 현행 모델 잔여 생산량을 1,000대 미만으로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는 당분간은 EV9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11월 출시 전까지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차종의 월별 생산량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는 깔려 있다고 하네요.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물량 조절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가격 인상 범위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비추어 볼 때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인상 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하부 풀업 가격이 5,500만 원가량이 나오면서 카니발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풀업의 경우는 6천만 원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신차들의 가격이 예전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올라간 느낌을 주는 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올해 현행 모델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형 모델의 판매량이 더 많이 팔리는 게 이득이겠죠. 거기다 같은 광명 공장에서 생산되는 EV9의 생산량을 늘려 수출 물량까지 확보하는 생산량 조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 부분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하부 연비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소렌토 페리의 하부 연비는 이륜 모델 기준 복합 연비 15.7km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차 중량이 200에서 300kg 정도 무거운 카니발의 하부 연비는 동일한 엔진이기에 당연히 이보다는 낮은 수치일 텐데요. 과연 얼마나 예상되고 있을까요? 관련 업계에서는 카니발의 하부 복합 연비는 약 11에서 12km 정도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인증 역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일까요? 거기다 현재 카니발 디젤의 13.1km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보니 그럼 누가 하부를 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물론 만약 디젤이 없다면 선택지는 하이브리드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시는 디젤이 단종되느냐 아님 하부와 같이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렌토 페리에서도 디젤을 단종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카니발 역시 이번 페리까지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1에서 12km로 나와 설령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한다 해도 저공해 차량 혜택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에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내부 자체적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가격 대폭 인상 예정이라는 문서가 돌면서 카니발 하부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카니발 하부의 풀업이 6천만 원을 넘긴다면 또 다른 선택지들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최근 소렌토 역시 중형 SUV 1위의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옵션 장난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기아내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또 다른 카니발 역시 소비자들을 실망시킬 만한 가격과 옵션 구성을 선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죠. 끝으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예상도인데요. 이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최신 기아의 패밀리룩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에 기존 미니밴의 모습에서 조금 더 SUV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카니발도 워낙 잘 나온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에 소렌토 페리와 마찬가지로 전 후면 정도의 변화와 더불어 실내에서 최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디지털 룸미러, HUD 추가, OTA 시스템 등이 대거 들어가며 새로움을 선사하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도도티브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들으려면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셔야 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